이혼 신고서를 제출한 지 4개월 만에 우진의 재혼 신고서가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2분기 실적을 보고받던 중이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대학 동창의 이름이 떠올랐죠. 민지야, 네 전남편 재혼한 거 알아? 방금 동사무소에서 봤는데 손에 든 볼펜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전화를 끊고 회의를 마저 진행했습니다. 마케팅 본부장이라는 제 자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흔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민지입니다. 올해 38이에요. 저는 지난 12년간 브릿지 마케팅이라는 에이전시에서 일했어요. 인턴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마케팅 본부장 자리까지 올랐죠. 우리 회사는 강남구에 위치한 중견 규모 에이전시예요. 직원이 72명이고 연매출 150억 정도 됩니다. 정우진과는 8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는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건축가였죠. 처음 몇 년은 행복했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진은 항상 말했죠. 민지야, 너는 일에 집중해. 나는 네가 커리어 쌓는 거 응원할게. 가족 일은 내가 챙길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클라이언트 제안서를 만들고 주말에도 캠페인 기획안을 검토했죠. 그 사이 우진은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이었어요. 우진의 휴대폰에서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을 때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조용히 짐을 쌌고 12월에 조정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1월에 이혼이 확정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진의 여동생 김혜진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혜진은 제가 우진과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입사했어요. 당시 그녀는 갓 졸업한 신입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실력이 썩 좋지 않았어요.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긴장해서 말을 더듬고 제안서도 오류가 많았죠. 그때 우진이 제게 부탁했어요. 민지야, 혜진이가 내 동생이잖아. 좀 봐줄 수 없을까? 아직 어려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저는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혜진을 제 팀으로 데려와서 직접 교육했죠. 제안서 쓰는 법, 클라이언트 응대하는 법, 캠페인 전략 짜는 법, 밤늦게까지 남아서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그리고 혜진은 정말 달라졌어요. 2년 만에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승진했고 4년 차에는 계정 관리자가 됐죠. 작년에는 연봉 3억까지 받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상위 15% 안에 드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2월 초였어요. 임원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혜진과 마주쳤죠.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혜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편하게 일하세요. 개인적인 일과 회사 일은 별개예요. 혜진은 짧게 대답했죠. 네, 본부장님. 예전에는 언니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본부장님이었어요. 뭐, 당연한 거겠죠. 이제 우리는 남남이니까요. 3월이 되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송 부장이 가져온 보고서였어요. 우리 팀의 계정 관리자인 송민수 부장은 10년차 베테랑이에요. 그가 제 책상에 서류를 놓으며 말했죠. 본부장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혜진 씨가 관리하는 클라이언트들인데 최근 3개월 동안 거래 금액이 평소보다 30%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불만이 없다고 하고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이상했죠. 거래 금액은 줄었는데 프로젝트 수는 비슷했어요. 뭔가 빠져나간 게 있다는 뜻이었죠. 혜진 씨 불러주세요. 10분 후
혜진이 제 앞에 섰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혜진 씨, 최근 거래처들 상황이 어때요? 예산이 줄어든 곳이 많나요? 아,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클라이언트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대신 다른 에이전시로 옮긴 프로젝트는 없고요? 혜진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다들 저희 회사에 만족하고 계세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 달 말까지 클라이언트별 현황 보고서 주세요. 혜진이 나간 후 저는 송 부장을 다시 불렀어요. 송 부장님, 조용히 좀 알아봐 주세요. 혜진 씨가 관리하는 클라이언트 8곳, 직접 연락해서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 리스트 받아보세요.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말고 정기 만족도 조사 명목으로요. 송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가 무엇을 의심하는지 이해한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송 부장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본부장님, 큰일입니다. 그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혜진이 관리하던 8개 클라이언트 중 5곳이 우리 회사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실제 계약서와 입금은 다른 곳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혜진 씨가 KN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사업자를 냈더라고요. 클라이언트들한테는 브릿지 마케팅 자회사라고 소개했대요.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인력으로 진행하면서 돈은 자기 회사로 받은 거죠.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화가 났지만 동시에 놀라웠어요. 혜진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니. 클라이언트들은 알고 있나요? 반반이에요. 3곳은 처음부터 알고 진행했고, 이곳은 나중에 알았는데 어차피 같은 팀이 일하니까라며 넘어갔대요. 증거는 확보했어요. 네.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 이메일까지 다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죠. 인사팀장님께 연락하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면담 잡아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혜진은 제가 직접 가르친 사람이에요. 8년 전 서툰 신입이었던 그녀를 제가 손수 키웠죠. 그런데 그녀는 저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본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앉으세요. 저는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놓았어요. KN 마케팅, 혜진 씨 회사죠.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제 개인 사업이에요. 회사 일과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저는 계약서 사본을 펼쳤어요. 우리 회사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프로덕션 매니저를 동원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돈은 혜진 씨 회사로 받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상관없는 거죠? 저는 그냥 중개한 것뿐이에요. 클라이언트들이 더 편하게 일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편하게요. 저는 냉소를 흘렸어요. 혜진 씨는 우리 회사 계정 관리자예요. 연봉 3억을 받죠. 그런데 왜 회사 몰래 따로 돈을 받아야 하나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혜진 씨, 이건 횡령이에요. 고소할 수도 있어요. 본부장님, 혜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언니, 아니, 본부장님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빠가 언니랑 이혼하고 나서 회사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다들 제가 계속 여기 있는 게 이상하다고 수군댔어요. 그래서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요? 저는 실력이 있어요. 제가 관리하는 클라이언트 팔고 반 이상은 제가 독립해도 저를 따라올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혜진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요. 그녀는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좋아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오늘부로 해고해요.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인사팀에서 퇴사 처리할 거예요.
지금 당장 개인 물품 챙기세요. 안 돼요. 본부장님, 저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4개나 있어요. 송 부장님이 인수인계 받을 거예요.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이 저를 원해요. 제가 없으면 프로젝트가 엉망이 될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혜진 씨는 이제 이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요.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언니가, 본부장님이 정말 이럴 거예요. 저 언니가 처음부터 가르쳤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언니 덕분이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래서 더 실망이에요. 혜진 씨가 제게 배운 게 이런 거였나요? 회사를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거요? 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회의실을 나가면서 한마디만 남겼죠. 후회할 거예요. 본부장님도 이 회사도. 그날 오후 3시 혜진은 회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5시쯤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민지 본부장님이시죠? 저는 정우진 어머니예요. 우진 어머니. 이제는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요? 혜진이를 자르다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건 회사 내부 인사 문제예요. 제가 사장님과 논의해서 결정한 거고요. 내부 문제? 웃기지 마세요. 혜진이가 연봉 3억 받는 거 알아요? 그 애가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업무 중이에요. 개인 전화는. 개인 전화? 우리 혜진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당신이 우진이랑 이혼했다고 혜진이한테 앙심 품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혜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갑자기 해고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횡령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아직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었으니까요. 대답을 못하네요. 결국 개인 감정 때문이잖아요. 사장님,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5분 후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같은 번호였죠. 그날 밤 저는 총 37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우진 어머니, 우진 아버지, 그리고 우진 본인까지. 다음 날 아침까지 합치면 83통이었죠. 새벽 2시 마지막 전화는 우진이었어요. 민지야, 전화 좀 받아라.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뭐예요? 혜진이 일 말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이혼했어도 혜진이는 회사에서 잘하고 있었잖아. 왜 갑자기 자른 거야? 우진 씨, 저는 그를 이제 오빠도 당신도 아닌 씨로 불렀어요. 이건 회사 일이에요. 우진 씨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혜진이는 내 동생이야. 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 감정적? 저는 피식 웃었어요. 우진 씨야말로 감정적이네요. 혜진 씨가 왜 해고됐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이유가 뭔데? 말해봐. 말할 수 없어요. 인사정보는 기밀이에요. 우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민지야, 제발 부탁이야. 혜진이 다시 받아줘. 내가 뭐든 할게. 안 돼요. 민지야, 우진 씨,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축하해요. 재혼하신 거.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송 부장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클라이언트 8곳 전부한테 공식 이메일 보내세요. 계정 담당자 변경 안내라는 제목으로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할게요. 본부장님이 직접요? 네. 이번엔 제가 나서야 해요. 보통 본부장급은 신규 클라이언트 영업이나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면
직접 나서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죠. 혜진이 클라이언트들한테 뭐라고 말할지 몰랐으니까요. 첫 번째 전화는 제일 큰 클라이언트, 신화그룹 마케팅 팀장님한테 걸었어요. 팀장님, 브릿지 마케팅 박민지입니다. 아, 본부장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혜진 씨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아, 네. 아까 전화 왔더라고요. 회사 그만둔다고 하던데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팀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점심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다음 날 저는 신화그룹 마케팅 팀장을 만났어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일식집이었죠. 팀장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횡령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외부 사업, 겸업,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돌려서 말했죠. 그러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희는 물론 브릿지 마케팅과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다만 혜진 씨가 워낙 일을 잘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송민수 부장님 아시죠? 10년차 베테랑이에요. 그분이 직접 맡으실 거고 저도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요? 네. 이번 건으로 신화그룹님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본부장님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8곳의 클라이언트를 전부 만났어요. 그중 7곳이 남기로 했죠. 단 한 곳, 작은 화장품 회사만 혜진을 따라 나갔어요. 그 회사 대표는 혜진과 대학 동기였거든요. 죄송해요, 본부장님. 혜진이랑 개인적으로 친해서요. 이번엔 혜진이 회사로 가보려고요. 괜찮습니다. 좋은 결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억울하거나 화나지 않았어요. 이건 비즈니스니까요. 3주가 지났을 때 혜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본부장님, 제가 졌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다 저를 거절하더라고요. KM 마케팅도 결국 못 차렸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4월 말, 저는 우진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강남역 스타벅스에서였죠. 민지야. 그는 여전히 제 이름을 편하게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우진 씨.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죠. 혜진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재취업이 잘 안 되나 봐. 그러시군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혜진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완전히 망하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잖아.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우진 씨, 전 매정하게 한 적 없어요. 혜진 씨가 회사 돈 빼돌린 거 고소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안 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봐준 거예요. 우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모르셨어요? 혜진 씨가 KM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따로 받아서 일한 거. 우리 회사 인력 쓰면서 돈은 자기가 챙긴 거요. 우진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건 엄마한테 들은 거랑 다른데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말했겠죠. 자기가 억울하게 잘렸다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우진 씨,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우리는 정말 끝났어요. 그리고 혜진 씨 일도 더 이상 제게 말하지 마세요. 전 그저 직장 상사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려는데 우진이 말했죠. 미안해, 민지야.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한 거 알아. 후회하고 있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전 안 그래요. 6월이 됐어요. 날씨가 무척 좋았죠. 회사는 2분기 최고 실적을 냈어요. 혜진이 나간 후 송 부장과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신화그룹은
오히려 프로젝트를 2개 더 맡겼고 새로운 클라이언트도 3곳 들어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팀원들과 회식을 했어요. 송 부장이 건배를 제의했죠. 본부장님, 이번 분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특히 송 부장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죠.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행복해서 그래. 정말이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형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 박민지였죠. 12년간 땀 흘려 일한 마케터, 72명의 직원이 믿고 따르는 본부장.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38의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수고했어, 민지야.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죠. 7월 어느 날 대학 동창회에 나갔어요. 거기서 옛 선배를 만났죠. 이준혁 선배. 대학 시절 잠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민지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네, 선배님. 선배님은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지금 IT 회사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3년 전에 이혼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민지야,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저녁 같이 할래? 오랜만에 알컨의 대학 시절 얘기도 하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좋아요, 선배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제 가치를, 제 강함을, 그리고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9월이 되자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혜진이 결국 작은 에이전시에 취직했다고 했죠. 연봉은 1억 2천,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우지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재혼한 부인과도 잘 안 맞는다고 했어요. 3개월 만에 벌써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던데 저는 그 소식에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복수했다는 쾌감도 불쌍하다는 동정도 없었죠. 그저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10월 회사 창립 15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제 앞에서 말했죠. 민지 본부장, 이번 위기를 잘 넘겨줘서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과찬이세요, 사장님. 아니에요. 내년부터 임원 승진 고려 중이에요. 이사로요.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어요.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휴대폰이 울렸고 이준혁 선배의 이름이 떴어요. 민지야, 지금 뭐 해? 한강 산책 중이에요. 혼자? 네, 내가 갈게. 위치 보내줘. 30분 후 선배가 나타났어요. 그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춥지 않아? 괜찮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강물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민지야, 네? 너 정말 강하다. 대학 때부터 알았지만 저는 웃었어요. 강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그래도 멋있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 무너지는데 너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 선배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같이 걸어주셔서 선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민지야, 우리 천천히 해보자. 급하지 않게. 네, 선배님.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38의 박민지, 이혼녀, 워커홀릭, 강한 여자.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그 눈빛에는 상처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잘했어, 민지야. 정말 잘했어. 저는 제 자신을 껴안았어요. 12년간의 노력,
8년간의 결혼, 6개월간의 위기.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죠.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혼자서도 강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해도 좋은 그런 사람으로요. 끝.